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류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낮아지는 그리고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으로 요즘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는 서서히 좀 반감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미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또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도 조금씩 이제 좀 안정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찾아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 밖에 또 어떤 또 위험들이 또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좀 시장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유가가 이제 바닥을 탈출을 하고 위안화도 약세가 진정되는 국면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G20 재무장관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가깝게는 오늘 오후에 22 정책회의가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이제 회의가 남아 있는데 이 회의들 자체가 상당히 좀 낙관적인 뷰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시장이 보면 한 7-80% 정도의 신뢰도로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펀더멘탈이 개선이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무 올라가고 있는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시장 이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위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방 리스크를 지적을 하고 있는 외신들의 지적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낮아진 눈높이이기는 하지만 또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경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낮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또 거기에 충족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또 가격이 상당히 또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면 기대가 다시 한번 높아지거든요. 22 통화정책회의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기대가 상당히 높아서 또 우려가 높을 거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간밤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오늘 이제 22 회의에서 정확한 그 추가적인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정책 그 양적 완화 정책이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일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유로존이 다운턴으로 가는 느낌이 들게 되면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들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위해서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좀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유로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는 이로 인해서 반대 포지션에 있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주 약간의 상대적인 강세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또 리바운드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양적 완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유로존 증시,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와 유가의 상관관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 증시가 이틀간 조정을 보이다가 전일 또 반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두 개가 이제 하나는 유로존 지수고 하나는 이제 원자재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모디티도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니켈도 3.5%, 구리도 1.4%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원자재 수출국들 환율도 지속적으로 좀 안정되는 국면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10원 가까운 또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참 글로벌 시장에 좀 이단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환율 자체는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은 맞았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브라질 헤알 달러 정도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헤아라, 그리고 남아프리카 랜드라든가, 아니면은 페소, 칠레 페소라든가, 이런 원자재 수출국들 31개국의,
레벨 자체가 커런시 레벨이 통화 레벨이 1.1% 상승을 했다. 원자재 시장이 좀 반등 계속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네. 원자재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도 사실상 안정권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자재 시장 반등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최근 철강 가격의 반등 18% 가까운 이런 반등, 올해만 들어서 40%, 50% 가까운, 사실 기름값도 WTI도 한 50% 가까이 올라왔죠.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펀더멘탈 개선이 없다.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수요, 이런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공급 위의 장세가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냥 유가와 원자재가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국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바닥에 대한 탈출에 대해서 정도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좀 상승세는 보면은 글쎄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수요 공급보다는 너무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거꾸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많이 오르면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80%의 안정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도 자체가 그 20%의 위험도로 인해서 그냥 단 한순간에 그 안정감이 불안정으로 바뀔 수 있는 국면들이 저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시장에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는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기대감만 형성돼서 올라오는 자산들은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한 70% 정도의 자산들의 포션은 좀 느긋하게 좀 쳐다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좀 우리가 좀 섣불리 좀 공격적인 어떤 매수를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보고서 이제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아직 뭐랄까요 지금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저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어디까지 왔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인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2009년에 미국 증시가 3월 9일 날 저점을 형성을 하고 네. 이제 만으로 7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증시도 그렇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연애 7년 하면은 좀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7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분명히 쫓아오거든요. 그렇죠. 시장도 분명 다르지는 않다. 예. 7년간 S&P 500 지수가 지금 194%나 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수가 다이브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제에는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좀 경계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어지앵커가 지금 본인은 아직 7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S&P에 대해서 지금 7년 동안 지금 오를 만큼 지금 올라오지 않았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좀 뭐랄까요 피로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외신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일단 CNN 머니 따르면요, 그림을 보시면 7년 동안의 차트가 나와 있어요. 7년 동안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6년 딱 들어서부터 최근 상승 트렌드 자체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고요. 올해 아직 그 하락폭을 다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어떤 한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마켓은 끝났다. 변동성을 대비해야 된다.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전략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팅이죠. 최장 랠리가 지나고 나서 하락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증시의 랠리 자체가 2000년도에 또 시작됐던 그 랠리가 또 이제 9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넘어서고 하락하지 않겠느냐. 뭐 막연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역사적으로 지금 두 번째로 긴 랠리가 좀 최근 들어서의 랠리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하락 트리거로는 과장된 이런 유가의 랠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락 전환을 하고 다시 또 가격 변화가 전저점을 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증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은 다시 하강 국면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점이 될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파급력과 더불어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랠리를 증시가 가져간 다음에는 여지없이 항상 좀 떨어졌던 경우의 수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만 7년에 다다른 금리 상승, 그러니까 증시 상승. 이 이후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뭐 얼마 하지도 않았고 이 경기 끝 국면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1.0%라는 충격적인 지표로 한번 우리한테 경계감을 좀 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운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고점을 100으로 두고 나서 70까지 떨어졌다가 9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하락 트렌드라고 확인이 되는 다음 저점 레벨은 70이 아니라 6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경계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왔을 때 우리가 현금을 가져가는 부분들 올라가게 되면 상관없지만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매크로 변수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하강기 진입할 때가 좀 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7년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 우리 어이지 앵커가 한 4년만 더 연애하면 이제 한 7년 채우니까요. 그때 한 30대 중반쯤 되면은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